네,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보도 분야 2차 실무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사상 처음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만큼 의전과 경호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막고 접촉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몇 주 전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좀 점검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 준비 관련, 의전, 경호, 보도 관련 2차 실무회담이 지금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 만약 혹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진행되는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좀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실무회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들은 내용 그리고 오늘 회담장에 지금 양측이 논의할 내용 중에 가장 좀 관심 사항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는 3단계를 보는데 정상회담이 있고 고위급 회담이 있고 중요한 그 의제를 설정하는 그다음에 실무회담이 좀 있는데 이 다른 경우에는 그 큰 차원에서 물꼬를 틀면 실무회담은 그냥 남북 예술단 방문처럼 실무회담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실무회담은 역사적 상징성과 구체적 동선, 어느 시점에서 첫 조우를 만나고 미디어에는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그런 동선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실무회담 그 자체가 상당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물론 리더들로서 정상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도 이 역사적 흐름의 큰 방향을 잡아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만은 실무적 차원에서의 자칫 잘못한 엇박자, 불협화음이 이것이 과잉 해석할 수 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국내 언론 2천여 명, 그다음에 해외 언론 800여 명까지 거의 3천여 명이 운집하는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만나느냐는 구체적 동선. 어저께 임종석 실장도 동선을 아주 강조했어요. 언제 어떤 방향으로 오고 그다음에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에는 과연 우리 측 정상회담 누가 거기에 영접하여 나갈 것인가 그런 등등 아주 북측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 처음으로 68년 만에 이렇게 정전 선언을 바꾸는 이런 역사적 현장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동안의 막구 접촉도 있지만은 이것은 정상회담 당사하는 두 정상이 직접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 충분히 조율해서 각자의 캠프에 가서 보고를 해서 확증을 받은 다음에 아마 정상과 핫라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도 최종 확약하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겠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역사성이나 상징성,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켜보이는 국제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경호 위주로 해갖고 숨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저는 보진 않습니다. 상당히 공개적이고 대담한 왜냐하면 이것이 북미 회담의 전초전인 길잡이 회담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성향까지도 고려한 대담한 면모를 보이는 그런 행보를 할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분석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과거에 있었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는 많이 다르죠. 장소도 판문점이고요. 또 당일 회담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아마 이 실무 접촉에서 의전과 경호 보도에서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전 두 차례 정상회담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정상회담입니다. 하나의 측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정상회담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의제 또한 과거 정상회담들은 남북관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남북관계 사안은 약간 부차적으로 논의가 되는 그렇게 보면 매우 다른 성격의 그 주제를 갖고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실무형 정상회담이다. 토론 중심, 대화 집중 이 네 단어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토론에 집중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번에 많은 차원에서 한다. 남북관계 현안뿐만 아니라
한반도 현안, 북핵 문제를 비롯한 평화 체제와 관련된 현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하루 종일 그야말로 그 판문점에서 하루 종일 회담을 하는 그런 유례없는 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이번 회담이 겉으로 결과가 아주 화려한 성과로 비춰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예. 역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로서의 정상회담의 성공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면 큰 성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께서는 지금 이제 준비위원회 자문단으로 계시는데 어제 네. 이제 준비 자문단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담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 어제 이제 임종석 실장, 청와대 관계자 이야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긴장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 준비하느라고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저는 긴장해 있다기보다는 상당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한 1시간 40분 정도 차담회를 하면서 그 전문가 자문단이 2분 정도씩 다 발언을 했고 예.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과 종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 발언, 종결 발언의 내용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체를 꿰고 있다는 예.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대통령의 그런 준비 상황을 간접적으로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적대 행위의 종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종전선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또 평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생긴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 이것을 오래전부터 그야말로 지난 2012년 대선 또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해서 14선의 결과를 내왔던 그때부터 이미 평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게 고민을 해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준비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순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 두 가지 정상회담을 하는 것 이상을 그것을 넘어서서 대통령께서 평소에 갖고 있었던 자신의 의지를 명확하게 이번 한반도 상황 전개 과정에서 그것을 성과를 거두고 하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지와 자신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상회담 합의문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뼈대는 잡아가고 있다는 게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는데 그 안에 과연 뭐가 담길까? 한반도 비핵화 의지의 큰 틀, 큰 윤곽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정상회담의 정리한 문제 그리고 비무장지대 무기철수, 평화지대 화조 이런 내용이 아마 담길 거다. 그런데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 한 이야기가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평화협정 전에 이제 종전선언 이야기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제 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종전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듣기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전시 체제에서 정전으로 간 이런 거 아니고 종전. 우리가 북한과 수많은 합의도 하고 선언도 하고 전 세계인이 깜짝 놀라는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쭉 역사가 있는데 선언의 합의는 쉬운데 그것에 합의된 내용의 이행과 검증은 상당히 어려운 거다. 그거는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반드시 청취해야 된다. 일례를 들면 이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이 비무장지대지만 세계가 경악할 수준의 무장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지금 안 맞는 얘기예요. 디밀리터라이즈드 존인데 가장 강력하게 무장화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기 체계도 그때 당시에 1953년도에 그 정전협정 했을 때 자동 기능이 있는 거 안 된다 이런 거 돼 있는데 지금 자동 아닌 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동인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군사적 실질적인 조치는 마지막 조치가 돼야 되지. 군사적인 어떤 이런 무장이라든가 이거 철수를 통해서 그것을 선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 조치를 하면은 그것은 오판의 소지가 있다라는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전선언을 종전선언을 하고 이것이 이제 당사국인 남북한뿐만 아니고 주변 국가지가 공감하고 하는 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많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문점을 중심으로 한 그 상징적인 부분에서의 비무장화와 여러 가지
조치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리고 이 NLL이라든지 그 역사가 증명하고 그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군사적 신뢰 구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를 어느 일방의 독단적인 주관에 의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수행단에 만약에 배석단에 통일 외교장관뿐만 아니고 국방장관이 참여하면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많이 크다. 예. 그 2002년 경험을 보다 유엔사가 관할군 DMZ에 그 공사할 때 이른바 그 관할권은 유엔사 가지고 있대 관리권은 우리 군이 해서 주도적으로 했던 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선언에 의해서 바로 즉각적 조치가 아니고 예. 단계적 신뢰 구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의 성공이 실질적인 평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 조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종전 선언이야 할 수 있지만 더 나가서 평화 협정이라는 거는 어떤 제도적 법적 틀에 서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당사자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이것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평화협정은요. 예. 평화협정 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협정을 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평화협정 체제, 평화체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전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것의 최종 종착지로서 이제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이 과정을 함께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그물을 두 개를 다 양쪽에서 끌고 가는 것이고 예. 그 평화체제 논의의 성과의 최종 결과물로서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종전선언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체제입니다. 휴전체제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일단은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방점을 찍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남북 정상이 좀 최대한 합의를 저는 이끌어내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에서 절대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선언을 예. 하는 이것이 종전선언이거든요. 더 이상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군사 긴장을 해소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는 한반도. 우선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체제, 평화체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종전선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예, 근데 꺼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꺼냈습니다. 청기 누설이라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꺼내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넓혀준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종전선언의 무게감도 굉장히 높여준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또 발판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꺼냈다는 것은 결국 종전선언을 충분히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첨언하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정상회담도 판문점에서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말하게 우리가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판문점에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꺼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판문점에서 지금 5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금 선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5군데에 대한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했으니까 그것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판문점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좀 더 적극적으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역사적인 또 현실적으로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요한 시점에 적절히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모두 발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남북 간의 정전돈의를 축복한다 이야기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역도 내비 후보지로 한 5개. 물론 미국은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9일 앞둔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그것도 여쭙고 싶은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메이커인지는 지난 2년 동안에 너무 잘 알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직함이 그 개인적 성향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남부 정상회담의 플레이어들은
어느 일방의 그 완승이나 완패가 아닌 윈윈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만 모든 게 내 공이 그런 게 아니고 예. 어떤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정치적 리더들의 입지를 국내적으로나 국제사회적에서 같이 세계 평화를 일궈낸 아키텍처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불쑥불쑥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 뉴스가 된다는 말이다. 그만큼 미국의 국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뒤집어 놓고 보면은 고도의 심리적 압박을 위한 예. 과거의 실무적 차원에서 밀고 당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선제적으로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작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나 시진핑 주석은 이건 뭐 핵심 육자회담 당사국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선으로 물러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이제 동참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고 북한의 비핵화 또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자로서의 그런 거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그 의사결정 이런 거를 중시하면서 예. 그러한 그 입지를 세워주고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거 아닙니까? 춤을 춰서 우리 국익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더 공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역사는 다 모두의 역할 속에서 일정 부분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압도적인 일방적 승리, 장악, 주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상황이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외교에서 보면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100대 빵, 100대 0은 외교에서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오히려 51대 49 또는 어떤 때는 40대 60으로 지는 게 외교에서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미 관계나 남 관계 측면은 아주 일방의 그런 모든 이익이 관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미국이 또는 남북한이 적절하게 상호 간에 주고받기를 행동 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최고위급 간 접촉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위급 간이라서 누가 과연 이걸 접촉을 했는지 어디서 접촉했는지 궁금했는데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을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기도 참 지난번에 이 남측 예술단이 평양 공연했을 때 그 시기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영 이제 특사단장이 북한을 방문한 다음에 워싱턴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네네. 직접 폼페이오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네네. 직접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청취를 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시기적으로 보면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0일부터인가요? 31일. 31일부터죠. 그때 마침 우리 예술단이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북측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공연에 와서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우리는 두 번째 공연을 볼 줄 알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첫 번째 공연을 봤고 그것은 이제 워낙 지금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어쨌든 폼페이오 내정자의 방북과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후 시차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북한 쪽의 입장에서도 폼페이오 내정자의 방북에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그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견줘서 보면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그런 직접적인 대화를 최고 당국자 사이에서 할 정도라면 상당 부분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의 수준이 지금 물이 올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많은 접촉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폼페이오 내정자의 방북 정도라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큰 줄기를 미리 사전에 조율하는 그래서 상호 간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좀 더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인프라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인적인 그런 교류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압축적으로 문제들이 좀 대두되고 또 풀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길잡이 역할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체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평화 체제에
큰 틀에서 합의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 더 진전된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점에서 좀 더 우리의 기대치를 좀 높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쯤 어떤 준비를 할 건가? 또 북한 주민들은 남북 정상회담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지난번에 언급이 됐으니까 알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얘기는 들었는지 그분도 궁금한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고위층에 함부령을 내렸다, 입단속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보니까 북한 노동신문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 조국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사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내부 어떤 교양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지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의 그 매체라든가 기능이라는 것은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체제주의의 버팀목을 대왔기 때문에 왜 핵 경제 병진 노송으로 그동안 세뇌 교육을 많이 시켜왔는데 예. 지금 그 마이크 폼페오 미 CIA 출신의 그리고 노스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했던 분이 직접 갖고 이거 처음 게 아니고 뭐 제임스 클래퍼도 DNI 국장이라고 정보 총수 자격으로 갔던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나 정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면담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도 이제 완전한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소문에 소문을 이렇게 되고 또 흉흉한 소문이 뭐 제2의 고난의 홍군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에서부터 뭐 환상적인 기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전 수준의 그런 이런 통제를 통해서 결국은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내부적인 선전 효과 이런 걸 반드시 고려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국의 시선도 고려하지만 가장 일차적인 것은 국내 정치적인 국내적 결집을 도모하기 때문에 예. 이 과정에서 어느 뉴스를 선별적으로 어느 시점에 내놓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앞에 형용사라든가 어떤 식으로 과거에 로켓맨 햄버거나 먹자는 이런 그 말폭탄 싸움에서 이제는 예.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예. 상당히 신뢰할 만한 리더로 해야 내가 신뢰할 만한 리더하고 이렇게 확약을 해놓으라는 되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이나 셈법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의 패를 보면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 계속 앞으로 나갈 거다. 그래서 예. 북한 내부의 체제 내부적인 선전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을 앞으로 한반도 미래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코드로서의 그 북한 내부 보도 방향을 우리가 분석 평가해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짧게 교수님 네. 여쭤볼게요. CNN이 방송했던 오늘 방금 속보로 떴었는데 시진핑 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 네네.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방북을 하겠다 본인 이야기를 해서 그 시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곧 방북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게 5월 말 6월 초 그러니까 네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찾을 확률이 가장 높겠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진핑 주석이 2012년도부터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처음 방문하는 게 되는 것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아주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예.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히 그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전체적인 상황들을 북중이 또 공유하는 예.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문제들을 또 풀어가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북중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오늘 실무회담,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이 방금 종료가 됐는데 점심시간 없이 5시간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회담이 속게 될지 그 부분은 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철욱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